다들 이제 뭐 부동산 경매에 관심 많으시죠? 예. 부동산 경매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경매를 하면서 좀 꾸준히 할 수 있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가진 자금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거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에 맞게, 뭐 3,000만 원이 있으면 3,000만 원에 맞게, 5,000만 원이 있으면 5,000만 원에 맞게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씩이라도 좀 입찰을 해서 수익을 내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경매 물건을 보더라도 전체 검색을 해서 봤을 때 지금 벌써 2만 2천 개가 육박 해가고 있죠. 요즘에 이제 사실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1,400짜리도 있지만은 이걸 최저 입찰가로 하면은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최고 입찰가로 치면은 지금 1,000억짜리죠. 이게 이 980억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되게 비싼 것도 있고 되게 저렴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하는 말은 내가 가진 내에서 좀 최선을 다해봐라. 그리고 내가 가진 자금을 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자. 왜냐면은 뭐 이제 사람인지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자금 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안 보는 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예를 들어 아파트를 본다. 그러면은 사실 아파트 중에서도 뭐 제일 핫한 뭐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못 들어가더라도 그런 지역 공부도 하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도 봐보는 거고 뭐 반포동 뭐 서초동 뭐 송파 잠실동 뭐 이런 아파트도 한번 보는 것도 내가 미래에 뭐 이 정도의 목표를 어떻게든 이루겠다라고 내 자신한테 한번 굳게 다짐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예. 왜냐면 그래야 내가 자꾸 목표가 생겨서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나는 막 1,000만 원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5천만 원, 1억밖에 없는데 내가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목표는 길게 그리고 꾸준히 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거를 달성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단기 목표도 있지만은 중기, 장기 목표가 있잖아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좀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아파트 그러니까 뭐 주택만 보지 말자.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경매로 아파트를 많이 보죠. 근데 이런 오늘도 이제 낙찰된 거 보면은 거의 이제 오늘도 이제 대전 서구의 아파트가 50명이나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사실은 시세로 보면은 그렇게 뭐 싸게 받지도 못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아파트에 38명 들어왔죠. 뭐 그저께는 30명 들어왔죠. 강남구 아파트 47억짜리 대치동에 동부 센트럴벨이 있는데 이것도 30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아파트가 좀 치열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아파트는 실거주를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거용 이외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토지 투자도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땅 부자라는 얘기는 많잖아요. 그럼 이참에 한번 토지도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뭐 상가도 공부해보고 토지를 깔고 있는 뭐 건물, 공장, 창고 이런 것도 한번 현장 가서 그런 중개사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좀 많은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실제로 이게 내가 너무 주거용만 관심을 가졌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도 정말 많은 뭐 현장 임장도 가지만은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매수도 하고 보유를 하다 보면은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나는 아파트밖에 몰라 이런 생각보다 그리고 아파트는 경쟁이 세니까 경매는 먹을 게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그러면 나는 이 안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번 이 생각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 충분히 되거든요. 예,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좋은 물건은 남들도 좋다. 다들 아파트 기준으로 치면은 뭐 역세권에 초품화에 대단지 이거를 좋아하시죠. 근데 이런 게 경매에 낙찰이 되면은 시세랑 별 차이 없게 낙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뭐 저도 법원을 뭐 가지만은 다들 이제 한숨을 푹푹 쉬세요. 뭐 이럴 거면 왜 받아갔어?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내가 좋은 물건은 남들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 좋은 건 남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뭐 반지하 같은 거를 내가 좀 했다. 그럼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약간 인테리어 같은 걸 좀 해가지고 뭐 33M2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좀 단기 임대 쪽으로 해서 남들이 50만원 월세 벌 때 나는 100만원, 150만원 현금으로 말줄 수 있는 무언가 좀 사소한 차이점으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 귀찮아하는 거를 내가 조금 더 한번 힘을 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저는 뭐 굳이 남들 좋은 것만 하고 남들 안 좋은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남들 안 좋은 것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안 좋으니까 안 해야지 이런 거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나한테 좋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현장은 무조건 가보자. 시세 조사도 내가 확신 들 때까지 하자. 데이터는 참고만 하자. 요즘에 사실 뭐 좋은 어플들이 많죠. 뭐 호갱노노, 아실, 뭐 부동산 디스코, 뭐 땅이야, 뭐 여러 가지 어플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사실이라고 계속 밀어붙이시고 현장 한번 안 가보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진짜 정보는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가 이제 좀 조사하고 갈 수 있는 거 많은 건 팩트죠. 예, 그거는 팩트인데 너무 그게 진짜인 것 마냥 100%인 것 마냥 믿고 자꾸 저한테도 뭐 이론적으로 이런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첫 번째로 현장을 가봤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 더워서 못 가고 추워서 못 가고 비 와서 못 가고 눈 와서 못 가고 그리고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럼 언제 현장을 갈 거냐 도대체. 예. 그러니까 현장을 간 다음에 어느 정도 결론을 지어야지. 그리고 시세 조사도 그냥 대충 하고 몇 개 그냥 깨작깨작 하고 그리고 뭐 시세가 얼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내가 알 때까지 확신 들 때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 부동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출 받아서 정말 큰 레버리지를 쓰는 상품이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들면은 들 때까지 현장을 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확신이 안 들면은 입찰조차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돈을 벌려면은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조사하고 많은 현장을 가야 되고 많은 거를 실제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보통 행동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행동만 하면은 돈 법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지역은 넓게 보자.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자. 저도 이제 뭐 서울, 뭐 경기, 수도권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지방에도 뭐 아파트가 있거든요. 지방에도 뭐 여기저기 곳곳에 아파트가 있는데, 저도 맨 처음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저는 그 서초구에서만 꽤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심지어 서울 살 때는 경기도도 되게 시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건방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랬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임장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도 먹을 게 되게 많고 저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지방에 먹을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경매로 치면은 뭐 토지 같은 거, 지분 경매 같은 것도 먹을 게 있고
정말 지방에도 먹을 게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먹을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꾸 무조건 투자는 서울에 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돈이 없으면은 내 돈에 맞게 지방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서울에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 못 하니까 나는 투자를 아예 못 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경매가 지금 2만 개가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에 2만 개가 넘게 나왔는데 여기서 돈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예. 시세보다 싸게 받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받아서 시세보다 싸게 팔면은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예, 수익만 되면은 저는 뭐 별로 뭐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여기저기 많이 현장 다녀보면서 여기저기 조사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들 이제 경매 하시면은 명도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겁먹지 말자. 어차피 낙찰이 되면은 낙찰자 기준으로 이론과 원칙에 맞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유튜브에 너무 자극적인 내용으로 뭐 큰일이 난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은 큰일 날 일이 없습니다.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낙찰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뭐 명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까지 뭐 무서워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까지 없었던 것 같고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명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조사만 해서 정확히 싸게 들어가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도는 워낙 케바케라서 이거는 내 자신의 마인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티면 된다. 이게 되게 추상적인데 이게 팩트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예, 이거는 분명 맞습니다. 그리고 경매 얘기하면은 권리 분석 얘기 많이 하시는데 권리 분석은 기본만 알면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권리 분석 되게 복잡한 거 막 완전 무슨 논문 공부하듯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내가 인수하지 않는 거 그런 조건 몇 가지랑 그런 것만 알면은 사실 문제될 건 없거든요. 시세 조사만 정확히 하세요. 권리 분석 심플한 게 경매 100개 중에 거의 7, 80개예요. 나머지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권리 분석 좀 복잡한 거거든요. 그럼 저라면은 심플한 거를 하겠어요. 시세 조사만 정확히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리 분석 너무 복잡한 거 한다고 해서 그렇다 막 완전 되게 큰 돈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원칙을 좀 지켜보시면서 해보세요. 너무 뭐 권리 분석 복잡한 거 할 필요도 없고 저도 그렇게 추천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타에만 집중하지 말자. 뭐 예를 들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단기간에 얼마 벌었어요. 이런 단기간에라는 뭐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진짜로 부동산에서 돈 버신 분들은 장기 투자로 돈 버셨습니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 싸움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서초구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서초구 뭐 서초동 반포동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아직까지 살고 있는 제 친구 그리고 뭐 제 친구 부모님들은 장기 투자로 돈 버신 분이지 단기간에 그 동네에 뭐 예를 들어 한 30억 40억 이런 아파트 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요.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일을 꾸준히 하시면서 본인들의 일을 꾸준히 하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 정도 주택에서 실거주로 본인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뭐 친구 부모님들이니까 뭐 대출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경매든 일단 기본적인 부동산의 큰 틀에 봤을 때 저는 좀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금 내에서 최선을 좀 다하고 그리고 너무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좀 봐보세요. 그리고 내가 안 좋은 거는 남들도 좋고 내가 안 좋은 거는 남들도 안 좋은 거니까 이 안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현장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예, 현장 안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고정관념 가지지 말고 뭐 서울 경기도 좋지만은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맞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찾아보세요. 지방에 먹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명도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시면 다 되고요. 권리 분석은 기본만 알고 하세요. 기본만 알아도 돈 다 법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장기 투자로 본인의 일을 꾸준히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서울에서 나름 좋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었잖아요. 예, 저는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거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뭐 반박하실 근거가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고요. 예, 뭐 저보다 더 좋은 동네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경매 투자할 때는 좀 마인드 쪽을 제가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마인드가 안 되면은 경매 투자를 하다가 다 그만두거든요. 예,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게 경매가 됐든 사업이 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하루하루 좀 꾸준히 하시고 이런 마인드를 좀 갖추셔서 다들 원하시는 물건들, 다들 원하시는 수익 달성하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